이 남자 손님들 딱 봤을 때 이런 손님들은 안 받는다. 일단 대물. 큰 거. 인테리어. 아, 인테리어. 그렇죠. 그냥 일반적으로 큰 거는 웬만하면 다 봤는데 인테리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거는 어떻게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올라가서 이제 여자들이 말해주죠. 오빠 나 소재 못한다.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환불해준다든지.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좀 힘들죠. 오피스텔까지 올라가야 되고 뭐 거기까지 해드리는 거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당연히 안 받고. 완전 아예 나이신 분들도 완전 나이신 분들은 70대 할아버지 분들도 좀 힘드시고. 예를 들어서 뭐 경쟁 업체가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나요? 그럼요. 저도 가는데. 저도 갑니다. 저도 가서. 가는 목적은 뭐예요? 이뻐 보이니까 가는 거죠. 스카웃의 목적으로 가기도 해요? 그런 상황을 만들면 또 이 사람과 나하고 적대시가 되다 보면은 이건 이제 전쟁이에요. 전쟁이 되잖아. 서로 신고하고 막 이런 거니까 굳이 그런 짓은 안 해봤습니다. 차라리 아예 다른 업종들 있잖아요.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서 너 이거 해볼래? 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오피를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를 꼬셔오는 거는 잘 안 했습니다. 거의 안 했습니다. 조직에 사장님이 있고 일을 하는 이제 여자분들이 있잖아요. 예. 이 사이에 또 누가 있어요? 저 실장님이라고 있죠.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죠. 이 실장과 그러면 종업원들 간의 유대감은 어때요? 좋을 수밖에 없죠. 뭐 출근할 때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비품들 물건을 채워주러도 실장들이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뭐 정분난 사람들도 많고. 아, 그렇게 해서 서로 눈 맞는 경우도 있고. 사장님이 직접 실장을 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저도 야간 실장을 제가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가씨들 출근한 거 퇴근하고 뭐 계산도 해줘야 되고 왜냐면 돈을 제가 받을 때가 많거든요. 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손님 직접 만나서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갈 때 아가씨 페이를 다 한 번에 지급해줄 때 또 얼굴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. 아, 시스템이 남자가 오면은 먼저 사장님 먼저 만나고 뭐예요? 면접이에요? 면접은 아니고 일단은 저도 어떤 누가 나한테 전화 올지 모르는 거니까 만나서 체크를 하는 거죠. 뭐 하는 사람이나 뭐 주로 체크했던 게 이제 명함들 많이 체크했고요. 아, 그 명함도 이렇게 다 봐요? 보여주죠. 제가 보여달라고 하죠. 안 보여주면 캐스시켜버리는 거니까.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명함은 없다. 그럼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뭐 카톡을 본다든지 뭐그 정도의 약간의 검증은 합니다. 아무나 막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. 뭐 경찰일 수도 있고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나서 돈을 받는 거죠.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이나 실장이 종업원과 정분이 나요? 네. 그러면은 일 시키기 싫을 거 아니에요? 저도 해봤는데 싫더라고요. 해보셨어요? 해봤어요. 해봤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실장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그 아가씨가 주간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주간에 손님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실장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뭐 일을 하나도 못하고 들어갈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인 척? 손님인 척하고 들어갔죠.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 내가 사장인 거를 알리지 말아라 하고 자주 갔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몸정이 나누다 보니까 또 마음도 또 정이 들고 그래가지고 몇 달 만났었는데 당연히 시키기는 싫죠.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갚을 게 많다든지 좀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상황에 처해서 오는 사람들이 좀 그런 많아요?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이 많고 빚을 졌다든지 뭐 집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아가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족을 제가 못 시켜주면 일을 시켜야죠 어떻게 그런 상황이죠. 홍보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. 있잖아요. 그럼 거기도 이제 돈을 내고 홍보를 하는 거죠.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? 네, 꽤 맞습니다. 뭐 구글링만 해보셔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장사를 한다고 치면 강남구 논현동의 오피라고 이제 그 업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손님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업장이 뜰 거고 그런 곳들이 이제 싼 데는 10만 원, 조금 비싼 데들은 50만 원. 보통 몇 개 사이트에다가 그걸 해요? 거의 저희도 할 때는 4-5개 정도씩 했습니다. 그러면 뭐 한 달 광고비는 뭐 200 미만? 그러면 어쨌든 업주 입장에서 그런 홍보비도 이제 나가고 나가죠. 종업원 분들하고 이제 나누는 거고 어쨌든 장소도 내가 월세를 다 내야 하는 되고 거고. 또 나갈 게 뭐 비품 같은 거 있을 그럴 거고.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방을 한 8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8개가 넘어가는 순간 힘듭니다. 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? 일단 제가 아가씨들 오래 데리고 있으려면 그러니까 일을 좀 많이 시키려 그러면 아가씨들도 적정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. 뭐 오늘 출근했는데 한 건밖에 못했어요. 그럼 얘네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. 이 8명의 아가씨들이 막 저녁 8방이 맨날 풀방으로 찬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3개 이상 5개 정도는 찍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한테 이 5시간이라고 생각하면요 8명이니까 40명의 전화를 받고 예약하고 올려주고 돈 받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버겁고요. 하긴 말이 40명이지. 그렇죠. 그럼 실제로 한 5-6개의 방, 다시 말하면 5-6명의 이제 종업원분들이죠. 과 같이 일을 해서 내가 나갈 거 나가고 벌면 한 얼마 정도 버는 것 같으세요? 오피 같은 경우는 한 건당 5만 원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야간만 일한다고 했을 때도 5명이 5개씩 125만 원. 또 주간도 있고
이런 걸 하다 보면 더 많이 벌죠. 주간에도 한 그 정도 숫자가 나오겠죠? 주간에 조금 적죠.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한 250 정도의 매출인 거고 네. 한 달이면은 7,500.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다예요? 그렇죠. 월 매출 한 7,500 쪽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임대료 나갈 게 한 방 하나당 뭐 100만 원 잡아. 한 500 정도 나가는 거고. 나간다고 그러면 광고료 200. 비용 한 1,000 정도 나간다고 네. 치고, 그죠? 1,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죠. 그럼 실제로 한 6,500 정도로 맥시멈 벌 수 있다. 네. 또 다른 건 이제 코스도 있죠. 코스라는 거는 이제 원샷 한 번만 물을 빼느냐, 뭐 두 번에 물을 빼느냐,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부가적인 게 많습니다. 뭐 스타킹 서비스도 있고 끼워 넣자 그러면 더 버는데 뭐 그 정도 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혼자서 뭐 실장 뭐 월급 500천 주고 그래도 한 5천 정도씩은 벌 수 있는 일이었었으니까 했던 거죠. 그럼 이게 하여튼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한 월에 한 5천 정도 벌겠다. 그 계속 사실 벌었으면 안 그만뒀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여기서 그만뒀다는 거는 뭐 또 어떤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? 근데 단속을 맞아서 결정적으로 그만뒀습니다. 9번 걸렸습니다. 첫 번째는 벌금이었고요. 제가 두 번째는 집행유예를 맞았습니다. 몇 년에 몇 년이었어요? 그때 1년에 2년이었어요. 집행유예를 맞고 나서는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무섭죠. 또 이게 제가 단속을 맞는 것보다도 다른 옆에 업체가 단속을 맞았다 그러면 또 저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조용한 동네를 찾는다든지 네. 이제 뭐 새로 개발 중인 동네를 찾는다든지 해서 좀 많이 옮겨 다녔었는데 이런 것도 힘들고 자체적인 생활이 아예 없습니다. 그리고 전화에 노이로제도 많고 아, 하루 종일 전화 붙어. 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. 저는 엄청 오니까요. 네. 회의감이 느끼고 있었을 때 단속을 맞아가지고 나는 이제 포기해야겠다.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늘 그 부담감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? 총 한 7년 했고요. 실장으로 시작을 해서 한 1, 2년 정도 일을 배우고 운영은 한 5년을 했으니까요. 이 단속에 대한 건 사전 정보나 이런 건 들어와요? 들어올 리가 없죠. 뭐 영화에서 보면은 관계도 쌓아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쵸. 원래 저도 그런 게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. 되는 줄 알았었는데 뭐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게 다 사기더라고요. 뭐 자기가 뭐 경찰하고 연줄이 있다. 아, 그런 걸 또 사기를 치고. 그러면 연줄이 있다. 뭐 니네 단속 안 맞게 해주겠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변수는 일단 단속이 제일 큰 변수고요. 아가씨들도 좀 힘들어지고 제가 한 명을 한 3개월 이상 데리고 있다 보면 이제 손님들도 알기 때문에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. 그 직원분들 어디서 구해요? 그 아까 뭐 저희가 말했던 포탈 있죠? 거기에 또 아가씨 광고 라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알바 정보, 뭐 알바몬 뭐 이런 데들도 약간 변형해서 올리죠. 아, 이게 손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업체가 괜찮다라고 해서 가도 그래도 또 바꿔줘야 되는 그게 있는 거네요. 그런 게 있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손님들 연락처를 관리가 다 된다는 얘기인 거죠. 그렇죠. 저희가 원래는 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. 다 지웁니다. 실질적으로 안 지웁니다. 어떠한 프로그램까지 있냐면 100개 업장이 있다고 치면 1번부터 100개가 있잖아요. 같이 한 곳으로 모으는 거죠. 정보를. 자주 오는 손님이에요. 그럼 단골이라고 저장을 해놔요. 저장한 거를 이 100개 업장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블랙을 걸었어요. 딴 업체들도 다 이제 안 받고. 오, 그러니까 제가 뭐 블랙이 예를 들어서 뭐 진상 블랙, 경찰 같은 뭐 이런 거 내용들 적어놓으면 또 다른 업체들도 그런 부분을 조심히 또 한 번 더 체크하게 되고 그런 커뮤니티까지도 있는 거죠.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무를 해보신 입장에서 한번 이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어찌됐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. 저는 성매매, 뭐 유사성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쁜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. 단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금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죄가 되는 거지. 그런 걸 허용한 나라들도 많잖아요. 제가 좀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. 저는 좀 그런 시대를 만났으면 이제 시원하게 하고 다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범죄시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데 정말 그 안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참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정말 제가 상대해봤을 때 뭐 물론 정말 안 좋은 여자도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카페나 이런 데서 뭐 일하지도 잘 못하고 뭐 몸도 약하고 근데 돈은 필요하고 그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여성이 좀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좀 오면 좋지 않겠나. 그런 거 어차피 성행이라는 게 원나잇이라든지 뭐 돈을 주고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크게 죄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게 사실 뭐 막는다고 없어질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. 자꾸 무조건 하지 말라 하니까 숨어서 하는 거고 조건 만남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니까 더 범죄적인 게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우분별하지만 않다 그러면 뭐 차라리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. 오늘은 과거에 업소를 운영하셨던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.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까레레스였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